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헝가리를 한번 연결을 해서 그곳 상황 어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헝가리에서 직접 시청하고 계신 이태양 님인데요. 이태양 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이태양 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헝가리 코로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헝가리는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로 총 한 80만 명 정도의 확진 사례가 생겼고, 특히 지난 3월 말, 4월 초에는 3차 대유행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그 당시에 일일 확진자가 하루에 9천 명대로 계속 나왔었고, 사망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일 평균 확진자는 하루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는 10명대 후반대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백신 접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 3차 대유행 당시에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들이랑 또 여러 병원 시스템들 보고 언론 기사를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의료체계 붕괴의 수준이다 또는 통제 불능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불과 한 2달, 3달 정도 만에 이렇게 모든 유행이 잠잠해지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백신의 효과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교수님도 예.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백신이 그러면 어떻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황이요? 백신을 공격적으로 접종한 것은 지난 3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고 3, 4, 5월 달 한 2달, 3달 정도 안에 전 국민의 50%를 넘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조금 특이하게 이게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을 먼저 접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희망하는 누구나 바로 접종할 수 있게끔 나이 제한하지 않고 바로바로 예. 접종을 해서 지금 50% 정도에서 55%가 동의한 상태에서 조금 다소 접종률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은 지가 조금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 헝가리에서도 백신 부작용이나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 백신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접종 혜택 같은 것이 따로 있었나요? 실제로 접종 혜택이라고 하기보다는 헝가리는 정부 측에서 접종을 하면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 접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단계적인 마일스톤, 그 이정표를 굉장히 확실하게 정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레스토랑도 열었으면 좋겠고 동검도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정책을 펼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양 학생이시죠? 이제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이 이메일을 보내셔서 제가 이 이메일을 받고 우리 방송에서 소개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태양 학생이 의대 학생이잖아요. 근데 의대 학생이니까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하고는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헝가리 인구가 우리 나라의 서울시 인구, 그러니까 한 900만에서 1000만 사이 정도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9천 명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5만 명 가까이 나온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백신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헝가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다 할 수만 있으면 확보해서 국민들께 접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백신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있습니까? 어떤 백신을 나 맞고 싶다. 이런 선택권이 있나요? 처음에 3, 4, 5월 달에 공격적으로 접종을 할 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접종을 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백신을 맞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고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5월 달 들어서 조금 접종률이 정체된 이후부터는 물량이 조금 많이 남아서 지금은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나와 있는 백신이 있으면 내가 선택해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헝가리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온 게 그 유럽연합 국가에서 헝가리에서 접종하는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백신 여권이나 혹은 유럽 연합 국가들과의 여행 때문에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기피하고 화이자 백신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선호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실제 헝가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 의과대학교 학생들도 접종을 다 맞았는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원하는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러시아나 중국 백신에 비해서 인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반 국민들을 대화를 제가 일상 가운데 지인들과 대화를 해봐도 다소 화이자, 모더나 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네, 얀센, 지금도 얀센은 승인이 나서 얀센 백신 맞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백신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사망자가 이제 10명대 나온다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50명 가까이 하루에 사망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인 경우에는 적을 때는 1명, 많을 때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4명 정도가 나오니까 우리보다 헝가리가 지금 사망자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제 속도감 있게 되는데도 이렇게 사망 환자가 나오는 거가 혹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헝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다르게 고위험군과 나이 드신 분, 고령층을 100% 다 접종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들이 다 맞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과 고령층이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행 규모를 자체를 줄임으로써 나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 같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헝가리 보건당국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헝가리는 사체가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부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검을 하다가 뭐 이제 코로나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폐에 염증이 있다든지 뭐 색전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PCR 검사를 해서 그분들도 다 통계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령층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생이라고 들었고 저희 TBS 특보 코로나19를 즐겨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즐겨보는 것은 사실이고 TBS 코로나 특보만 즐겨보진 않고 모든 여러 매체를 잘 즐겨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특보에 참 감사하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기조를 따라가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사실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헝가리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신 이태양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 헝가리 사례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아주 이제 이태양 학생이 의대 학생이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르면서도 본인이 이제 추론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들 중에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사망자가 50명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많게는 30배에서 10배 정도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태양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과는 달리 고위험군을 먼저 접종한 게 아니라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먼저 접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황이 달랐던 거죠. 우리는 계획하에 과학에 기반해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많아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는 접종 순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고위험군들을 먼저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망자가 이렇게 여전히 백신 접종이 어느 일정 수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당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당국은
과학에 기반해서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고 일정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확진자는 젊은 분 위주로 다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헝가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접종 순위를 왜 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유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예. 매일 발생하고 그리고 5만 명이 발생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정책을 한다면 아마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맞춘다 이런 게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